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60-40 포트폴리오는 생명유지 장치에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의 4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DOG 직원, 인종차별 게시물로 사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투자 전략의 기본 공식으로 자리 잡았던 60-40 포트폴리오가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는 주식, 40%는 채권에 투자하는 이 전략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왔지만 최근 시장 환경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4가지 새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0-40 포트폴리오. 과연 여전히 효과적일까? 60-40 전략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왔습니다. 실제로 1992년 이후 이 포트폴리오는 5년 단위로 볼 때 99.2% 확률로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으며 10년과 20년 단위로는 10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60-40 포트폴리오는 17% 손실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7%, 15%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안정성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60-40 포트폴리오의 핵심 논리는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이 상승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의 상관관계, 이 전략이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대안일 GMO의 변형된 자산 배분 전략. GMO 자산 배분팀 에릭 프리드먼은 기존 60-40 전략을 수정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주식 43%, 기존 60%에서 비중을 줄이되 미국 15%보다는 일본 28%에 더 집중 투자. 이후 일본 시장은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 이익 증가로 매력적인 투자처. 채권 17%, 기존 40%에서 절반 이상 줄임. 이후 국채 수익률이 높아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 대체 자산 32%, 외환, 원자재, 글로벌 매크로 전략 시스템 매크로 펀드 등 활용. 최소 100만 달러가 필요한 고액 자산가용 전략 활용. 핵심 요점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일본 시장과 대체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새로운 대안 이 비앙코 리서치의 주식 채권 현금 혼합 전략. 비앙코 리서치의 진 비앙코는 기존 60-40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식 50%, S&P 500 같은 광범위한 지수에 20% 투자. 나머지 30%는 고위험 고수익 차산 매근 2% 3번, 암호화폐, 부동산 등. 채권 40%,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지만 더 이상 위기 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강조. 대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생각해야 함. 현금 10%,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포트폴리오 일부를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확보. 핵심 요점 기존 60-40 전략을 유지하되 주식 내에서도 고위험 자산에 더 투자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넷째, 새로운 대안 3ALLSPRING 글로벌 인베스트먼츠의 주식 중심 전략. ALLSPRING 글로벌 인베스트먼츠의 마가렛 파텔은 전통적인 60-40을 과감히 벗어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주식 84%와 채권 16%, S&P 500과 같은 대형주 중심 ETF에 집중 투자. 2023년과 2024년 주식 수익률이 채권을 압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채권 투자 축소. 이후 고수익 채권조차도 국채 대비 프리미엄이 2.69%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낮음. 따라서 추가 채권 투자보다 주식 비중 확대가 더 효과적. 핵심 요점 주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채권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대안 4 UBS의 소폭 조정된 60-40 전략. UBS 글로벌 웰스 매너지먼트의 제이슨 드라우는 60-40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주식 비중을 살짝 늘리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주식 비중을 60에서 65%로 확대. 기존 60%에서 1에서 5%만 증가. AI 기술 성장과 강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 채권은 기존대로 유지.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 전략. 핵심 요점 60-40 전략을 크게 변경하지 않되 주식 비중을 소폭 늘려 대응하는 보수적인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결론 60-40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을까?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은 기존의 60-40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순한 자산 배분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식과 채권의 동반 하락 가능성. 따라서 더 많은 유연성과 대체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대?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로는 유효. 정리하면 60-40 전략을 유지하되 단순한 비율이 아닌 보다 정교한 투자 전략과
대체 자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주식과 채권 외에도 대체 투자 원자재, 부동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재무부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DOJ 직원이 인종차별적인 게시물과 우생학 옹호 논란으로 사임한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론 머스크와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DOJ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과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 개요, 인종차별적 게시물 논란으로 사임한 DOJ 직원. 25세의 마르코 엘레즈는 미국 재무부의 중앙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DOJ의 핵심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운영했던 소셜미디어 계정인 ULLPTR, MARKOLG 인종차별과 우생학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백악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엘레즈는 즉시 사임했습니다. 핵심 문제. 재무부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급 시스템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연방 지출을 조사하는 DOJ 직원이 극단적인 인종차별 게시물을 올린 과거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논란이 된 과거 소셜미디어 게시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엘레즈의 계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7월 게시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이 멋지기 전부터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9월 게시물 내 민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도록 돈을 줄 수는 없을 거야. 인도 증오를 정상화해. 실리콘밸리에 인도인이 너무 많다. 12월 게시물 인도 H1B 비자의 99%는 약간 더 똑똑한 AI 모델 LLM로 대체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갈 것이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모두 사라져도 전혀 상관없다. 핵심 문제. 공개적으로 인종차별과 우생학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인물이 정부의 핵심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엘레즈는 어떤 인물인가? 마르코 엘레즈의 경력과 정부 내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 및 창업 경험. 미국 러커즈 유니버서티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 대학 시절 UNIMETRICS. IO 공동 창업 멘토와 학생을 연결하는 서비스.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며 STARLINK 프로젝트에 참여. 소셜미디어에서는 머스크와 스페이스X를 적극적으로 지지. DOJ에서 맡은 역할. 머스크의 DOJ에 합류하여 미국 재무부에 파견. 미국 정부의 연방 지출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임무 수행. 미국 정부의 중앙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 보유. 핵심 문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J에 합류하면서 그가 연방 정부의 중요한 재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 문제와 정치적 논란. 엘레즈의 사임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 미국 법원은 엘레즈가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압박 속에서 결국 그는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민주당 의원들은 일론 머스크의 DOJ가 미국 정부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OJ는 정부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머스크의 세계관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DOJ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DOJ의 인사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머스크가 정부기관 개혁을 빌미로 위험한 인물들을 정부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DOJ와 머스크의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직원이 사임한 문제가 아니라 머스크와 DOJ의 정부 개혁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DOJ가 정부 시스템 개혁을 명목으로 어떤 인물들을 고용했는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미국 정부의 핵심 부서 재무부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의 우려. DOJ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 및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결론적으로 DOJ는 앞으로도 연방 정부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검증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과 DOJ의 향후 행보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